내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다. 그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그 학문 자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그걸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은 거, 그리고 그걸 현장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걸 훈련시키는 거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일생이었고, 이 학회의 발전 과정이 바로 내 인생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응용 스포츠 심리학도 그리고 운동 제어 학습도 배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실상은 내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개발을 한 거지요. 그걸 하면서 모터 컨트롤 앤 러닝 그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그때 나온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서울대학의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3년 동안 씨름을 해서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스포츠 심리학 실험실 전원이 대대서 만든 작업이라 생각되고, 그것이 한국 스포츠 심리학에 준 영향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력이 좀 발전되고 먹고 살게 되고 하게 되면은 오늘날 같이 아주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걸 생각을 했죠. 그때 남는 문제는 뭐냐? 건강이다. 근데 건강은 운동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늘날 같은 사회를 생각을 하고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운동을 통해서 건강 정진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걸 제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생활체육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실제 훈련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걸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뭐를 테스트해서 자격증을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그 연구소에서 서울문화체육부로부터 자료와 그리고 그것도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시작해서 오늘날 생활체육 지도자 이 자격증 시대가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든 것입니다. 성과는 이제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인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메달을 많이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훈련을 시킨 거는 이제 태릉 선수촌에 양궁 국가대표팀에 제가 가서 조교 둘 데리고 양궁 대표 선수들을 훈련놓고 강의를 하고 또 심리 훈련을 실제 실습을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코치진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선수들은 와서 배우는데 코치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코치들이 안 들어와서 그 중요성을 모르면 실제 트레이너를 안 시키거든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장용술 감독이 특별히 이 필요성을 이해를 하고 동료들, 코치 감독들을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훈련이 양궁 국가대표팀에 굉장히 효과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장용술 감독의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멘탈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완과 심상,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일,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루틴이라는 건 이제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양궁 선수 시합을 하는 걸 보면은 선수가 이제 시합장에 나가면 활을 들고 시위를 잡아다니고 조준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 시간에 이게 시점 명중이 되겠다 할 때 릴리즈를 하죠. 심리 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완을 하고 그 중에 심상을 하고 그리고 조준이 완벽히 됐을 때 집중이 최대한 됐을 때죠. 그때 릴리즈를 해서 명중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수마다 어느 순간에 이완을 하고
어느 순간에 심상을 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릴리즈를 하느냐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만들어준 것을 이제 루틴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선수 훈련시키면서 멘탈 트레이너가 그걸 실제 만들어줍니다. 양궁 대표팀에서 1년간 제가 훈련을 하고 당장 금메달 3개를 받아오니까, 그리고 이제 양궁은 또 이 매스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멘탈 트레이닝에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심리학자들, 스포츠 심리학자들한테는 아주 뭐 굉장히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성공 사례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멘탈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 중요성이 아주 부각이 됐고, 그러니까 양궁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격 또 등등 모든 스포츠에 이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실상은 모든 스포츠의 코치 감독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스포츠에 가서 거기에 맞는 멘탈 트레이닝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시킬 수가 있으니까 한국 스포츠 심리학이 발전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 월드 콩그레스를 스페인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해 보니까 거기 참석했던 선수가 학자가 500명인데 500명 중에 한국 스포츠 심리학자가 50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500명이 모이니까 한꺼번에 발표를 시킬 수가 없어요. 14군데에서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14군데에서 발표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 관심 있고 중요하고 잘 해놓은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14군데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한 4군데, 3군데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데에 발표자가 다 코리안이에요. 한국 학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거는 한국의 학자가 발표한 그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런 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한국 스포츠 심리학이 세계의 연구를 앞서가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스포츠 심리학 하러 한국으로 올 겁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와 있고요. 연구상은 매년 있는 게 아닙니다. 있을 때만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상을 주는 중에 연구 분야에 공헌한 분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연구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만에 한 번 받는 그 상을 받아온 겁니다. 그 상이 이제 아테네 올림픽에서 양궁 국가대표팀을 내가 전공한 스포츠 심리학에서 나온 훈련, 멘탈 트레이닝을 선수들을 1년 훈련시켜서 성과를 받은 거기에 대한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바랄 게 없죠. 내 전공이 성공 사례거든요. 바로 내 전공을 책 속에서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그걸 응용해서 현장에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거고 그것이 내 인생의 아주 전부입니다. 그 상으로 세상 저는 아주 내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회원 전체가 그걸 보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지금 오늘날 지금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법인체가 되고 700명이라는 회원이 만들어 있고 매년 학술대회가 기가 막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관심 있게 오고 또 대학원생들이 그걸 배우러 전공하러 유학해 온다는 것 이 자체가 아주 저에게는 아주 충격이고 아주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체육학에 대한 정체성, 학문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았었던 거죠. 운동 학습, 즉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운동 기술을 좀 잘 배울 수 있는가, 운동 기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거
강의였는데 개량적인 설명을 했다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운동 행동을 어떤 이론 모형, 또 수치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튼튼한 어떤 배경, 이론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은 참으로 인상적이셨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학문의 세계 그것을 보여주셨고, 회장하시기 전 창립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학회의 행사에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봐도 우리 학회의 설립부터 지금은 이제 대형 어떤 명품 학회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신 산 증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매 학회 때마다 오시면은 학회의 발전상을 보시고 회원 전체에게 의미 부여해 주신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은 학회의 리더들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특히 리더들에게 우리 학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감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얼마나 발전돼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빠뜨리지 않고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생각도 못한 그 상을 받았는데 실상은 그 상을 받고 굉장히 고맙고 후배들한테. 근데 그 상보다도 나는 그 후임 회장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날 이 한국 스포츠를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더 기쁩니다. 더 기쁘고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받았던 기분은 좋지만은 하여튼 그 상을 준 회장뿐만이 아니라 내 후배 제자 같은 모든 회장들한테 감사를 따릅니다. 이 우리가 개발한 이 기법들이 스포츠 장면 이외에 많은 장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그런 발전을 지금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그걸 마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영역은 아주 무한대로 넓어진다. 그 넓어지는 그 무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한국 스포츠는 스포츠 기량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것에 대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겁니다. 한국에. 거기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대학은 요즘에 대학원에서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대학원이 생겼어요. 그런 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전 세계에서 몰아오는 그 학생들을 대비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